이제 네 번째 강의입니다. 네 번째 강의는 군대와 인권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인도 인간인 이상 그 인권의 주체이고 당연히 인권을 향유해야 되겠죠. 그러나 또 한편 또 군대는 그 전투를 수행하는 특수한 조직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타인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 않은 그 조직에 군인들에게 인권을 어느 정도 보장해 줘야 되느냐, 좀 희생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이견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일반 우리 사람들의 인권은 무엇이며 어떻게 발전되었고, 또 이 과정에서 군인들의 인권 또는 군인들의 기본권은 어떻게 또 보장하고 어떤 경우에 제한할 수 있는지, 그리고 침해되었을 경우에 어떻게 군 내부 절차를 통해서 인권이 보장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권의 개념은 인권, 사람인의 권리, 권자죠. 당연히 사람의 권리입니다. 사전적 개념으로는 인간으로서 당연히 가지는 기본적 권리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은 인권을 어떻게 정의했느냐 하면은, 우리 헌법과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 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대우하면서 사람답게 대우하라는 것이 인권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목적으로 대하고 수단으로 대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컨대 사람이지만은 정말로 사람으로서는 견딜 수 없는 수치와 모욕을 주는 행위, 이런 것은 이제 인권 침해라고 볼 수 있겠죠. 예를 들자면은 우리 교도소에서 화장실 같은 경우 과거에는 일부 용변 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것은 아무리 범죄인이라고 하지만은 그런 모습까지 보이는 것은 인간으로서의 수치심을 불러일으킨 것이다. 그래서 이런 것은 인권 침해다. 이렇게 이 사례를 들어서 이제 알아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인권의 주체는 누구냐?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람입니다. 사람인 이상 생존하고 있는 동안에는 인권의 주체가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지만 역사적으로는 모든 사람이 인권의 주체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라든지 외국인이라든지 또 노예라든지 노인이라든지 이런 사회적 약자들의 경우에는 인권의 주체로서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류가 오랜 이런 인권을 수호하기 위한 투쟁의 결과로서 인권의 주체는 점점점 확대되었고, 현재는 모든 사람이 다 인권의 주체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인종, 종교, 민족 불문하고 사람인 이상 모두가 인권의 주체가 됩니다. 당연한 결과로서 군인도 사람이고 인권의 주체가 된다고 볼 수 있죠. 그러면 인권을 이제 사람을 사람답게 대우해주고 사람의 자유를 보장해주는 것이 인권인데요. 그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이냐? 이제 우리 헌법 제110 헌법 10조에서 36조까지 우리 국민의 기본권을 이제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인권의 기본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 세계적으로는 세계 인권 선언문이 있습니다. 그 세계 인권 선언문에 나오는 그 내용들이 인권의 내용이라고 할 것입니다. 인권은 기본적인 성격이 보편적입니다. 대한민국이나 미국이나 또 아프리카나 그러한 인권의 내용은 다 존중받고 보편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계 인권 선언의 유니버설이라는 말은 세계라는 뜻도 되지만은 세계 어디나 보편적이라는 말도 되겠습니다. 이러한 인권의 내용은 시대 상황에 따라서 점점점 더 확장되고 있습니다. 한편 또 인권은
보편적인 것이기 때문에 자국의 법제라든지 또는 문화라든지 관습이라든지 이런 이유로 특수성을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예컨대 여성의 할례라든지 명예살인이라든지 이런 거는 기본적인 인권으로서 자기 생명 또는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정될 수 없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또 인권은 보편성이기 때문에 때로는 인권은 국경을 넘습니다. 그래서 타국의 인권 상황에 대해서도 그 국가에서는 주권이라고 주장할 수 있지만 세계 여러 국가가 또 국가의 인권에 대해서는 주장하고 또 공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엔에서는 매년 세계 각국의 인권 상황에 대해서 보고서를 작성하고요. 미국 같은 경우도 미 국무부에서 세계 여러 나라의 인권 상황에 대해서 보고서를 씁니다. 그걸 가지고 주권 침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왜 사람을 이제 인간으로 존중해줘야 되는지 그런 이제 철학적인 어떤 근거가 무엇인지 살펴보면요. 아주 이 부분에서는 끝이 없는 논의를 할 수 있고 학문적 깊이도 굉장히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쉽게 설명을 드리면은 이런 인권에 사람을 존중해야 된다는 근거를 종교적인 것에서 찾는 것을 천부의 인권 사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늘이 부여한 것이 권리이기 때문에 사람이 함부로 침해하거나 박탈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제 우리 서구 사회에서 발전된 것이고 이러한 논리는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이고 하나님이 형상을 닮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인간을 존중해야 된다는 것이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 대해서 인권을 존중해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 불교에서도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고 해서 부처님 말씀하신 인간 생명의 존엄성과 또 정교한 실존성을 상징하는 것이죠. 인간의 주체성, 또 중요함을 인정하고 있죠. 그리고 공자님도 자기 스스로 하고 싶지 않은 일을 다른 사람에게 시키지 말라고 했죠. 인간 대우의 처우에서 가장 기본을 얘기하고 있는 것인데 인권 사상을 말씀하고 있는 것 같고요. 우리 천도교에서는 인내천, 사람이 곧 하늘이고 또 사람을 하늘처럼 생겨라는 평등 사상을 얘기했죠. 이것도 우리 인권 사상, 인권의 이론적 근거가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편 이러한 인권은 오랜 세월을 거쳐서 쟁취한 역사적 산물입니다. 그래서 인권의 그 카테고리 안에 드는 그 리스트는 점점점 더 길어진다고 볼 수 있고요. 또 추상적인 인권에서 보다 더 인권을 잘 보장하기 위해서 인권을 개별 조약이나 또는 법률로 만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엔을 중심으로 인권 관련해서 많은 조약이 만들어졌고요. 예컨대 여성 보호를 위한 거나 아동 보호를 위한 것인다거나 이런 조약이 많이 만들어져 있죠. 또 우리 국내법적으로도 헌법의 해석을 통해서 인권의 내용은 점점점 확장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신체의 자유에 대해서 있지만 또 행동권이라든지 여러 가지 새로운 인권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인권이 이제 우리 국내법적으로도 점점 법제화를 되고 있습니다. 절차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 우리나라는 국가인권위원회법을 제정하고 또 국가인권위원회라는 국가기관을 설립해서 국가인권 정책을 수립하고 인권에 대한 진정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구제를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인권이 취약한 우리 여성, 또 아동, 노인, 장애인 이러한 영역에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개별법으로 그분들을 권익을 보장하는 법률을 만들고 있습니다. 인권과 관련한 국가의 이제 책무는 무엇일까요? 결국은 우리 헌법에 돼 있죠. 우리 주권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는 거죠. 그러면 국가는 이러한 국가의 주인인 국민을 지켜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이죠. 말하면
국가는 국민들의 인권을 보장하고 인권 침해를 구제해야 될 책무를 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는 인권 보장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고 인권이 침해되었을 때는 조사를 하고 구제를 하는 그런 역할을 수행을 합니다. 이런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국가인권위원회가 있고 또 국가기관, 수사기관이나 법원 이런 때로는 이러한 기관이 피의자, 피고인의 인권을 침해했다고도 하지만은 또 한편 피해자들이 그 인권의 침해를 됐기 때문에 인권을 침해를 가한 가해자를 이러한 국가기관에 고소 또는 고발을 하게 되고 이런 것에 대하여 수사기관과 법원이 수사와 재판을 통해서 정의를 채우고 또 그 결과 피해자를 보호하게 되는 거죠.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게 되는 거죠. 그때도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인권 보장에 관한 책무를 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국군의 사명에서 국군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킨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결국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인권이잖아요. 결국 군대 존립 목적도 국민의 인권을 지키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구성원인 군대 구성원인 장병들의 인권도 마찬가지로 존중하고 보호해야 되겠죠.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 또 인권을 지킨다고 하면서 그 구성원인 군인들의 인권을 지키지 못한다면 올바른 군대가 아니겠죠. 그래서 군은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토방위 책임을 분담한다는 것인데 결론적으로 말해서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고 지키는 책무를 분담을 하고 있습니다. 인권과 기본권이 그러면 어떻게 다르냐? 이 부분도 이제 학문적인 논란이 많지만은 저는 쉽게 설명을 해드린다면 인권은 이제 보편적인 것입니다. 국경과 국적을 초월한 권리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주체에게 인정이 되고요. 반면에 기본권은 국가를 전제로 하고 헌법이 보장한 권리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보느냐 하면은 우리 세계 인권 선언에 보면은 거기에 주어는 all human beings 또는 everyone 모든 인간 또는 모든 사람은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요. 우리 또 헌법은 모든 국민은 이러이러한 권리를 누린다. 영어로는 all citizen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러한 것이 기본적으로 큰 차이가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그 내용은 거의 80%, 90%, 100% 동일하다고 봐도 무방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군인들에게는 인권을 보장해야 되느냐, 기본권을 기본권을 되느냐 이런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우리 국가에서 논의할 때는 기본권으로 이렇게 보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군인복무기본법에도 보면은 장병들의 기본권을 보장한다. 인권 보장이라는 그런 표현은 없습니다. 그러나 사실 오늘 강의 제목도 군대와 인권에 하지만은 하나의 군 내부의 그 어떤 장병들의 기본권을 좀 더 포괄적으로 강하게 보호하자는 그런 의지로서 인권이라는 용어가 통용되고 있습니다. 그럼 군인들의 그런 인권 또는 기본권은 어떻게 이제 제한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헌법 37조에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 법률로서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 군인대의 특성에 따라서 이제 개별적으로 행위 하나하나, 상황 하나하나마다 다 우리 헌법 제10조에서 36조에서 규정한 그런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상황 일일이 다 할 수 없습니다. 군대에서는. 그래서 우리 군인복무기본법에서는 이제 군대에서 침해되기 쉬운 그런 핵심적인 헌법상 기본권에 대하여 보장됨을 명시하고 있고 또 그 보장하는 방법을 좀 더 디테일하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국민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일반 국민과 동일하게 헌법상 보장된 권리를 가진다고 선언을 하고
필요한 범위 내에서 군인의 의무에 따라서 군사적 직무의 필요성 범위 내에서 제한할 수 있다고 이렇게 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에는 이러한 군인의 어떤 복무에 관한 내용, 그 안에 이제 권리도 있지만 많은 부분들이 군인의 의무 또는 기본권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그 대통령령인 군인 복무기를 정하는 것이 뭐 위헌이다 이런 비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군인 복무규율을 대신해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률이라고 해서 소위 이제 짧게 말해서 군인복무 기본법이 제정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군인복무 기본법은 근로자에게 기본법이 그 근무 환경에 대한 기본법이 근로기준법이라면은 군인의 복무에 관한 기본법은 군인복무 기본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군대 내에서 이제 인권이 왜 문제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군대가 인권 취약한 영역으로 이제 보여졌습니다. 그동안 첫째로는 군대가 사람 곳보다는 군인은 사람이기 앞서 특수한 조직이다. 그리고 특수한 신분이다. 이것이 지나치게 강조되었죠. 그리고 특히 우리는 그 해방 이후 바로 6.25를 겪고 또 그 나머지 남북이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또 수많은 또 도발과 무장 간첩 침투를 겪으면서 군사적인 필요성을 많이 강조하게 됐죠. 그런 나머지 반사적으로 우리 장병들의 인권인 내지 기본권에 대해서는 다소 소홀히 대하게 되었죠. 그래서 군대는 인권이 취약하다. 그래서 과거에 군에 갔다 오신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저도 뭐 그렇지만은 인권 침해 이런 것을 여담으로 얘기하기도 하고 때로는 이것을 통해서 있냐고 뭐 성중장했다고 하고 또는 어떤 분들은 진짜 이러한 군대의 인권을 무시하는 문화가 사회에 침투되어서 우리 악영향을 끼쳤다 이렇게 표현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군의 이제 임무 자체가 사실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수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적법한 그런 임무 수행과 인권 침해가 혼란의 여지가 많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가 이제 유격 훈련을 받는다고 칩시다. 유격 훈련 자체가 로프를 타고 암벽을 오르내리고 굉장히 위험하죠. 또 강한 체력이 수반돼야 되죠. 그래서 이런 것을 대비해서 또 유격 체조도 하고 그런데 이런 체조라든지 이런 유격 호수를 밟는 것이 굉장히 육체적으로 힘듭니다. 그게 힘든 과정 자체가 그러면 인권 침해가 될 수 있느냐? 굉장히 경계선을 될 수가 있죠. 그런 나머지 이제 적법한 또 군의 훈련도 또 인권이라고 이렇게 보여질 우려가 있었던 것이죠. 그다음에 또 우리 군 부대가 위치한 곳이 뭐 지금은 그래도 교통이라든지 통신이 발달돼서 사회와 소통을 하지만 과거에는 군대가 굉장히 전방에 위치하고 있고 교통이나 통신이 불비했습니다. 그런 나머지 사회와 소통이 부족하고 또 사회의 변화와 인권의식이 둔감했습니다. 그런 나머지 이제 인권 부분에 대해서 좀 취약했다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많이 향상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 어떻게 해서 향상됐는지 살펴보면은 그 전에도 군에서 인권 침해 사건이라든지 이런 것은 객관적으로 있었고요. 또 많은 사망 사고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1997년 김은중이 JS에서 사망 사고가 발생했고 그 사망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과정에서 군 사망 사고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0 참여정부 시절에는 이러한 군내 사망 사고의 진상을 규명하고자 군의무사 진상규명에 관한 법률도 만들어지고 또 군의무사 진상규명단도 만들어져서 많은 그동안에 군에서 발생했던 사망 사고의 진실을 밝히기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육군 훈련소의 뭐 인분 사건이라든지 또 군에서 군병원에서 일어난 각종 의료 과실이라든지 또 부적절한
이지 못한 우려 대응에 대해서 또 많은 그 국민들의 그런 비판이 있었고요. 또 군에서 또 상급자가 또 하급자에 대한 폭행을 가하거나 또 이로 인한 사망 사고, 또 군내 부조리로 인한 또 총기 난사 사건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군의 인권이 취약한 것으로 보여졌고요. 또 최근에는 이제 여군이 군내에서 이제 10,000명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장비 늘음에 따라서 각종 성폭력 사고가 늘어나고 있고 또 많이 적발되고 있어서 국민들 또 우리 군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한편 이제 군대는 이제 그 핵심 정신이 단결인데 또 그는 이제 구성 요소가 이제 다양합니다. 특별히 이제 어, 경력직 역시 말씀하신 직업 군인들의 사고와 또 18개월 근무하는 징병제 하에서 군인들은 장병들 사이에서는 군에 대한 이해가 서로 다르고 또 서로 성취하고자 하는 욕구도 다르기 때문에 동일한 사항을 두고도 한 곳은 인권 침해라고 하고 한 지역은 국내에서 이 정도는 당연히 해야지 하는 그런 괴리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제 인권에 대해서 신분의 차이를 물론하고 중요성을 인정하는 것에서는 다 이제 인정을 하고 또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일부는 이런 군의 인권을 존중하고 인권 정책을 수립하는 것에 대하여 이러한 것이 전투력을 약화시키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의 목소리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인권을 강조하기 때문에 강한 이제 교육 훈련을 못한다. 그리고 이렇게 교육 훈련을 할 때는 또는 부대 관리를 할 때는 좀 엄격하게 하면은 장병들이 지나치게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또 외부에 신고를 한다. 그래서 결국은 간부들이나 지휘관들이 많이 위축이 되고 소신껏 부대를 운영하지 못하고 그 결과 이제 전투력이 약화된다 하는 그런 우려를 이제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이제 같이 근무하는 미군들을 통해서 보면은 이제 모병제 하죠. 그래서 전투 내지 교육 훈련을 할 때는 정말 강하게 교육 훈련을 하고 그리고 일과가 끝나면 개인의 한 사람으로 돌아가서 자유를 누리고 또 서로 상하급까지만 서로 동료로서 대우하는 이런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도 이러한 좀 더 자유롭고 그러나 업무는 더 그 규정에 맞게 더 강한 교육 훈련을 하는 방향으로 이제 우리 병력 문화를 바꿔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이제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무튼 장병의 권익이 존중이 없이는 전시에 이들의 진정한 충성을 도출하는 것이 끌어내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의 전투력, 특히 병력에 관한 부분은 군 기관과 군 장병의 권익 존중이라는 것이 서로 양 날개와 같이 균형을 이루어야지 하늘로 비상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군의 전투력은 군사적 필요성과 또 장병의 기본권도가 적절하게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 이순신 장군의 리더십을 통해서도 이를 잘 알 수 있습니다. 23전 23승이라는 참 신화 같은 기록을 남기셨죠. 그러나 이분이 임진왜란과 정유재란 때에 얼마나 엄하게 부하를 다스렸는지 살펴보면은 임진왜란과 정유재란 시절에 29번의 해에 걸쳐서 이런 군기를 위반한 장졸들에 대해서 사형을 집행을 했습니다. 굉장히 엄혹한 부대 관리를 하셨죠. 그러나 또 한편 함경도에 계실 때에는 야간에 추위에 떨고 있는 면서 근무를 하고 있는 장졸에게 자신의 외투를 벗어주기도 했고 또 부친 상황을 당한 또 장졸에게 자신의 말을 내어서 장례를 치르게 하는 그런 면모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도 강한 또
전술, 전기를 연마해야 되겠지만 또 한편 상하간에 따뜻한 온기가 넘치는 인간미가 흐르는 그런 군이 되어야 전쟁에서 승리하는 군이 되려고 합니다. 장병들이 이제 군에서 인권 침해를 당했을 때에 어떻게 이제 자신의 권리를 구제를 받을 수 있는지 군 내부의 절차와 외부의 절차를 통해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군 내부 절차로서는 먼저 군 지휘관 또는 상급자에게 자기의 고충을 이제 건의하고 상담을 할 수 있고요. 또 전문적인 조직으로서는 군 전문 상담관, 경영생활 상담관, 또 성고충 상담관에게 자기의 고충을 상담할 수도 있고요. 또 군 인권 존중센터를 통해서 군인권과죠. 통해서 또 인권 침해에 상담을 할 수 있고 국방 헬프콜 이거는 국방부 조사본부에서 운영하는 전화입니다. 24시간 운영을 하고 어떠한 고충이라도 24시간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공식적인 고충 처리 절차를 고충 처리 위원회에다가 군 내부에 감찰이죠. 일단 절차를 밟아서 자기 고충을 해결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군 감찰이나 수사기관에 또 자신의 그 인권 침해나든지 고충을 고소, 고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군 내부 절차고요. 군 외부로서는 우리 국가인권위원회와 국민권익위원회에다가 진정을 제기해서 자신의 인권 침해를 구제받을 수가 있습니다. 한편 또 국방부 내지 각군에서는 인권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고 또 침해에 대해서 상담을 하고 조사와 구제를 하는 포괄적인 조직을 갖추고 있습니다. 국방부에서는 인권과를 두고 있고 각군 본부에는 인권존중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하부대에서는 각군 법무참모부 또는 법무실에서 인권장교를 편성해서 장병들의 인권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군인 복무기본법상 이제 군인권 보관 제도를 두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는 아직 출범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으로 이제 군대와 인권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군대 내에 인권은 점차 이제 향상되고 있고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 장병들에 대한 인권 침해의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은 특별히 이제 병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징병제로서 의무 복무를 하고 또 급여가 또 낮고 또 우리 그렇기 때문에 좀 소홀히 되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 병사들도 이제 인권의 주체가 되고 귀한 한 생명체고 또 그분들이 이제 급여라든지 이런 부분은 우리 국가 재정상 많이 주지는 못했지만은 만약에 군에서 복무하지 아니하고 사회에서 직장에 다닌다고 하면은 적어도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받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군에서 그런 그 병사들을 가볍게 대우하고 함부로 처우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장병들에 대한 처우를 향상시켜 줘야지 그분들을 그 장병들을 또 한 생명 또 한 인격체로 더 잘 존중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또 이러한 장병들도 또 인권에 대해서 존중받는 만큼 자신의 해야 할 의무에 대해서는 더 철저하게 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군기관과 또 군인권은 새 양날개와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느 한쪽만 있어서는 되지 아니하고요. 균형을 이룰 때에 우리 군이 더 강한 군대에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군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네 번째 강의를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